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은 하고 싶은데 이게 네. 안 돼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분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네. 차재환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간만에 또 이발을 했는데 보름이 지나서 다시 머리가 자란 강사 찾아오는 이발을 안 할 때 보고 했을 때는 안 보고 할 또 때도 기름은 불러주세요. 보고 그러니까요. 네, 피디님이 할 때를 안 알겠습니다. 불러주시고, 이제 네. 할 때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그동안 어떻게 안 보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은 상반기 공채가 거의 끝이 났고 가르쳤던 친구들 결과가 좋은 편이어서 만족한 가장 하루를 그 보내고 눈에 있습니다. 띄는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다 떨어졌는데 미니 스톱 붙은 친구. 미스터. 네, 대단한 거. 거의 전패했다가 하나 붙은 너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요. 잘 지내봅시다 앞으로도. 열심히 네. 정보 덕다리 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옹알이 하지 말라고요. 네네. 말을 크게 하라고요. 크게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 소개해드려야죠. 네, 취업 네, 준비생들의 지니, 주인이 유진이, 유진이 예. 한유진 캐스터 나와 계셔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두 분 함께 처음 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네, 하십시오. 인사하세요. 인사 굉장히 예. 좋으신데. 예. 감사합니다. 코치님도 너무 좋으십니다. 네, 굉장히 훈훈하네. 훈훈한 영혼이 없는 것 훈훈한 가식,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자, 자, 예. 네, 상반기 공채 마무리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동안 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한 분은 미니스탑 가셨다 얘기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먼저 취업 상담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앞서서 네. 한유진 캐스터가 어떻게 신청을 하면 좀 되는지 소개를 해줄 텐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취준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 가족분들의 사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02-397-7984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메일 나가는데 이쪽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유명 취업 컨설턴트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해결 방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치님, 오늘 사연은 어떤 내용인가요? 두 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항상 많이 여쭤보는 분이기도 한데 네. 일단 저희가 내용을 들어볼 때 자세한 사연을 한유진 캐스터가 읽어주실 텐데 닉네임이 좀 특이하군요. 눈에 읽어보겠습니다. 띄네요. 네,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도 김승재입니다. 승재 안녕.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활동을 갓 시작한 구직자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막 시작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조언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자소서가 글자 수 제한이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처음 써보다 보니 나름대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성과를 쓰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는데요.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지라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성과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취한 것을 쓰라고 하니 공모전을 입상했거나 알바나 인턴 근무 시 우수사원으로 뽑혔다거나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제가 노력한 부분까지 다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소서 항목들을 보면 성과와 성취에 대해 쓰라는 부분이 거의 모든 기업의 자소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쩌면 아직 제가 사회를 잘 몰라서 오기를 부리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냥 성과를 내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일까요? 라고 김승재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김승재. 또 다른 김승재. 또 다른 김승재님.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줄게요. 네네. 이제 막 취업 시장에 발을 담그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성과나 목표 달성을 묻는 문항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분의 질문 내용처럼 보시면은 나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데 내가 세상을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기죠. 네, 오기 부리는 게 맞고 본인이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신다면 아무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남과 함께 했던 경험 위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이분에게 필요했던 것이 같고요. 글을 많이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본인이 아까 일부 순서에 나왔던 분처럼 한 7개, 10개 쓰시고 왜 안 될까라고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좀 자소서를 많이 작성하셨다면 좀 이런 괴리감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그 얘기는 굉장히 과정을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까지 그냥 안 한 것처럼 치부가 돼버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어떤 식으로 살려야 일단은 될까요? 두 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그동안 해왔던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그나마 내가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이 뭔지를 좀 정성적으로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성적으로. 예. 일을 했던 경력이 없다라고 여기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다른 단체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문제 해결력이나 상황 판단력 등을 좀 정성적으로 보여주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태도임을 강조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무 경험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근무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직무에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지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게요. 좀 추천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지만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그 탐구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도 어쨌든 회사의 지원에 대한 성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이 자소서를 정말 처음 쓰는 게 느껴지는 게요. 글자 수가 초과되어 작성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줄일지 아니면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그거조차 지금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글로 배우신 분들의 특징이죠. 글이나 책, 뭐 여러 저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소서 쓰신 분들의 책들을 그냥 글로만 이해하시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럼 제가 짧게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제가 지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얘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글자 수가 부담이 되시면 제한된 글자 수를 의식하지 마시고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주실 것을 일단 네.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0자를 적어야 된다면 한 1500자 가까이 적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적다 보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에 대한 정황의 상황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기보단 과정에 통해 느낀 점이나 결과 위주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여준다거나 경험의 글이라면 그때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왜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다 이런 식의 기술과 구성들이 좀 더 나와준다면 보다 깔끔한 자기소개서 글자 수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다 써본 다음에 네. 하나 쳐내가는 그렇죠. 연습. 군더더기를 줄여주죠. 그 쳐내는 것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쳐내는 빼야 게- 될지, 그러니까 뭘 빼야 꼭 그 그쵸. 짐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네네. 다 벌려놓고 뭐 하나 꺼내다가 이걸 버려야 되나 하면서 보다가 짐 정리 못하는 분 많은 것처럼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짐 정리 느낌으로 간 아주 좋은 비유신데 그러니까 짐 그죠 불필요한 버릴 짐은 거를 뭔지 모르는 그렇죠. 거. 예. 버릴 거의 우선 시작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고 어디에 기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불필요한 백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내가 판단해보고 이 일을 내가 왜 했고 결과가 어떻다. 이 두 가지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글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연의 주인공은 네. 이제 구직을 막 시작하는 시점부터 벌써부터 기가 죽어 있는 지쳐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반말을 하면 안 되지만 꼭 이분께는 반말을 하고 싶은데 승재야. 나한테 하고 싶었던 거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그 친구한테 하는 거죠? 네 이름도 후배인데 김승재. 말이야. 그래 승재야 너 기운 내고 지금 몇 개 안 쓴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죠. 본인의 20대 중반까지의 삶을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 본다면 30대 이후엔 다른 김승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래요. 네. 차코치님 승재야. 네.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아마 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요. 고민도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 자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했던 거에 꼭 결과적인 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차코치님의 조언으로 내 이름도 김승재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한유진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이분도 닉네임이 좀 특이하신데요. 네.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놔드려야겠어요 님의 사연입니다. 말장난하셨군요. 네. 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대 경영과를 졸업하였고 영어 신문사에서 짧은 인턴 경력과 현재 외국계 증권사의 백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 계약직에다가 낮은 연봉,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일을 즐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전공을 버리고 예전부터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로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로 나이 26살로 내년이 나이 마지노선이라기에 바잉 MD 직무에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바잉 MD 직무에 정말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패션과 관련된 어떤 인턴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도 다음 하반기 공채까지는 다닐 생각이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볼 기회가 없어 하루하루 애만 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저와 동갑내기인 이 친구의 고민을 차코치님이 꼭 해결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절실하게 읽네요. 예. 네.
어쨌든 보니까 네네. 해외대 경영과고 네. 영어 신문사 짧은 인턴 경력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나이 26살. 그러니까 해외대라는 게 이제 해외대라고 해서 해외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학교가 어딘지를 알면 또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 어떻게 좀 그 진단을 내셨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MD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왜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고 오히려 싶었는데. 패션 업계에 다른 직무로 시작을 하셨다가 네네. 추후 직무 전환을 노리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일단 이분 글을 자세히 보시면 패션과 관련된 어떤 인턴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사실. 아 바잉 MD에서는 그런 거 없으면 잘 안 네네. 되네. 유관 경험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고 사실 나이도 이제 나이신지라 그래서 우리 한유진 캐스터님이랑 동갑이라서 좀 마음이 아픈데 하여튼 네네. 이 스물 나이 여섯이 때면 많은 예, 거구나. 동안이시네요, 되게. 어쨌든 이 나이 때를 그런 못 얘기 하지 넘기면 말라고요. 예, 지나갔습니다. 이 나이 때가 올해 사실상 마지노선이야. 27살도 힘들거든요, 사실. 예. 다른 직무는 뭐 다른 분들과 전 의견은 다른데 27까지도 취업은 곧잘 되지만 적어도 요 직무는 24살에서 6살 사이가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확실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무슨 패션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에도 버겁고요. 관련 근무 경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든 길이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기업 계열의 패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채용 동향 좀 요즘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흐리죠. 장마철 같이 굉장히 어둡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이 되고 공고가 뜨더라도 VMD에 1명, 뭐 패션 해외 영업에 경기를 좀 2명. 많이 타는 편이죠.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고 또 소비 동향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비용, 특히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력직으로 뽑거나 단기 알바, 파견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구직자분들 애를 많이 태우는 형태죠. 근데 이제 상반기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난다는 어떤 뭐 네. 국가적인 그런 분석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엔 좀 더 낮이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하반기에 나아질 확률이 또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개 상반기 때 공채를 안 열면 하반기 때 공채가 좀 많이 열리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 패션 업계가 지금 거의 전쟁터나 다름이 없고 이게 지금 브랜드 영업만으로는 이제 확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업계 현황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렇구나. 아무래도 인재 자체를 직전감으로 그만큼 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직에도 상당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네. 이분 보일러땡님 이걸 어떻게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소중한 꿈을 잠깐 접어두고 네. 패션 업계에 진입을 우선 하신 다음에 경력을 쌓거나 경쟁력 그리고 교육 과정을 좀 이수하시면서 바잉MD 꿈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잉MD는 예. 네, 네. 그러면 좀 나이가 더 차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업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바잉MD 직무를 이해한다면 아무래도 좀 빠른 시일에 습득이 가능할 것이고요. 30살 전까지 뭐 다른 일반 직무나 스텝 부서의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도모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일러땡님처럼 MD 아니면 안 돼 하는 이 MD 바라기님들이 많을 거예요. 네. 실제로 또 CJ 오셔핑 계셨기 때문에 아, 그런 네. 부분도 알겠고 네. 한 말씀 그대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MD 바라기라고 할게요. 충이라고 할 뻔했네요. MD 바라기 분들 중에는 좋아하지 마요. 네, 패션 MD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통 MD로 가서 패션 MD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본인의 패션에 대한 열정을 다른 곳에서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꿈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양한 경로로 MD가 뜻이 뭡니까? 뭐든 다 한다 아닙니까?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정말 기회 알겠습니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은 차코치님의 조언을 듣고 또 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